네, 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고정훈입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했죠. 근데 수학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좀 쉬워졌어요. 특히나 미적도 조금 더 쉬워졌고 확통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공통 과목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작년하고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수능 끝나고 아이들이 문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 되게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양극화. 이 양극화라는 단어를 입시 성적에 대입할 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N수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역이 있겠죠. N수생 아이들은 대다수 연락이 왔어요. 시험 잘 봤으니까. 이 N수생들 중에서 거의 다 연락이 왔는데 시험을 망쳤다고 한 연락이 하나 왔었어요. 시험을 망쳐서 얘가 몇 점이냐면요. 89. 현역은 한 3명, 4명한테 96 정도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만 이 3, 4명이 96 받은 녀석들 중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탐구를 망쳤대요.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과목을 다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96 이상을 받은 아이들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한 300명 정도 수업을 했었는데 그중에 3, 4명 정도의 연락이 왔다고요. 나머지는 현역은 84 언저리. 이게 마의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작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현역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현역 모의고사에서 84 언저리. 근데 안타까운 건 저 84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요. 3학년만 보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 모두 다 1등급. 그런데 6월, 9월 수능. 그러니까 N수생들이 다 껴서 보는 시험. 그러면 6월 달엔 2등급. 그 다음에 9월 달엔 2등급에서 3등급 언저리. 그 다음에 수능에는 자칫 잘못하면 3등급. 이유는 6월 달은 재수생 애들만 봐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반수생이 봐요. 그 다음에 수능에는 무병장수생들도 봐요. 그런 애들까지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 등급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필 3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수는 필수고 3수는 선택이다. 근데 요즘은 3필 4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사회적 현상에 핑계를 한번 대보죠. 코로나.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죠. 온라인 수업을 꽤 많이 했었어요. 고1 때부터. 그럼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요즘 선생들이 만드는 교재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뀌냐면 애들이 필기를 못함. 너무 보는 것에만 익숙하지. 아니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국어나 영어는 그냥 읽기만 해도 되잖아요. 수학을 읽고 끝이 나요? 안 되죠. 그 문제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습 계산이 필요하다. 애들이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4년 전, 5년 전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이 시험의 난이도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좋은 내용을 설명해줘도 아이들이 들을 때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 못함.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모든 성적은 수학 성적은 1, 2월 안에 다 결정된다. 이건 점수가 아니에요. 등수예요. 등수는 1, 2월 달에 무조건 결정된다. 그 갭이 한번 정해지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갭은 줄어들지 않아요. 벌어지지. 공부를 잘하는 녀석과 공부를 못하는 녀석이 같은 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녀석이 더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할지가 아니라 초반에 그 간격을 줄이든지 초반에 그 간격을 벌리든지 1, 2월 달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성적은 뒤바뀌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1, 2월 달에 우리 자제분들이 좀 부족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게 목적이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과의 간격을 더 벌리는 게 목적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1, 2월 달에 절대 추천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선생님 저 인강 보고 공부할래요. 인강 보고 공부할래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인강과 현강의 차이점 아세요? 인강 1.5배속으로 늘음. 그럼 그 아이들이 1.5배속으로 듣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머리에 남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제가 이투스에서 인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학생들의 인강 완강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확률 7%. 100명 중에 7명. 플레이만 쭉 눌러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만 수학은 보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근데 인강은 뭐만 해요? 보기만 하죠. 애들이 제가 물어봐요. 너 기출문제 풀어봤냐? 풀어봤대요. 근데 애들은 실제로 그 문제를 다시 주면 못 풀어요. 그럼 애들이 풀어봤냐와 그 다음에 제가 풀어봤냐의 느낌 뭐냐면 제가 풀어봤냐고 물는 건 네 손으로 풀어봤냐. 근데 애들은 인강에서 또는 이제 현강에서 선생님이 풀어줘요. 그걸 보면 푼 적이 있다고 얘기해. 그럼 본 적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인강 공부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윈터스쿨을 추천하지 않는다.
일단 윈터스쿨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머님들은 왜 윈터스쿨을 보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 눈 떴는데 내 자식이 보이는 게 싫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윈터를 갔다 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윈터 왜 가니? 첫 번째 이유 엄마가 가래서. 두 번째는 관리가 잘 된다고 해서. 어떤 관리를 윈터스쿨에서 해주냐? 출석 체크.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밥 줌. 그 다음 핸드폰 뺏음. 어머님나 아버님께서도 고등학교 시절 돌아오셨을 거예요. 그때 독서실에 앉아있으면 공부하셨어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아이가 제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윈터스쿨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요즘 인강 그 시즌에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현강에서는 실전 개념 수학 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실전 개념. 이거 1, 2월 달에 함.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수학 단위라는 책이 있어요. 그쵸, 이제 문풀.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작년 기준으로는 이때 파이널을 했어요. 인강에서 팔리는 책은 오로지 예쁜. 이유는 이게 안 끝나요. 아이들 정석책 공부할 때 어디만 까맣다? 앞에만 까맣다. 공부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책을 때려쳐요.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 거부터 기억이 안 나. 다시 앞에부터 시작해. 그래서 집합만 까매. 이게 현실이죠. 인강이 이렇대요. 지금 아이들이 인강으로 공부하든 윈터스쿨을 갔든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요. 그럼 다시 인강 공부하겠죠? 이게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이걸 시작해요. 그러니 아이들은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전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가진 선생인지는 지금 보고 직접 판단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가치관은 공부는 하는 것이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죠. 제가 작년에 기상 테스트라는 걸 했었어요. 6시 반에 저녁 아니에요. 6시 40분에 그 다음에 6시 50분에 쉬운 문제 5문제를 10분 정도 텀을 두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란 얘기였어요. 작년에 이걸 강제했어요. 2주 만에 퇴원생 30%.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강제까지는 아니다. 더럽고 치사해요. 그죠? 강제까지는 아니다. 자율.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수업이 그 다음에 3시간 반 정도 진행되죠. 30분 테스트를 봐요. 그 다음에 3시간 수업을 하죠. 현역이 재수생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뭘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오답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30분 테스트가 끝나면 정답지 주고 과제 주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확인해요. 애들은 받고 가방에 집어넣고 끝. 이 녀석들은 왜 오답을 도대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남으면 돼요. 이 오답을 남아서 하고 가면 돼요. 이 녀석들이 하는 핑계가 있어요. 선생님, 저 다음 수업 가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녁 수업에 그 뒤에 수업이 있겠어요? 없겠죠. 남으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해봤는데 한 3주 정도 빡세게 남기잖아요. 애들 다 해요. 미리 쉬는 시간에 알아서 다 함. 왜냐하면 어른이든 애든 가장 중요한 건 칼퇴근인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답 남아서 하고 가기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 과제는 보통 아이들의 완성도가 지들 입으로 70%라고 얘기해요. 이게 애들이 왜 70%라고 얘기하냐면 100문제 정도 나가면 70문제 정도를 풀었대요. 채점은. 오답은 채점도 안 했는데 무슨 오답을 해요. 그럼 아이들 본인 입으로 완성도가 70%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완성도는 50% 미만. 그러니 학원은 마구마구 보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럼 저 남은 30% 과제는 언제 하죠? 내년에 수능 끝나고 본인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좀 덜 했구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이들이 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학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도 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아서 다 하고 가게 시킬 거예요. 이걸 3주 정도 하게 되면 애들이 과제를 잘 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를 다 해오고 하라는 걸 충실히 하게 되면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제를 억지로 시킬 때 다 못 끝내고 가는 녀석들도 있고 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죠?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세정에 공통과목 일요일 저녁인가요? 그럼 일요일 저녁에 얘가 만약에 일요일에 공통수업을 했어요. 그럼 애들 숙제 언제 하죠? 토요일 시작. 6일 만에 보는 게 기억이 나겠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기본이냐면 수학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5년 전, 6년 전 수능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포커싱을 갖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단축이에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아이디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스킬? 그런 것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으면 사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는 손의 속도. 손의 속도는 다 연습이에요. 아이들은 과제할 때 시간을 재고 풀지 않아요. 아이들이 시간을 재고 보는 문제풀이 시간은 오로지 시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거 훈련으로 극복해야 돼요. 아이디어는 제가 잘 전달하면 되겠죠? 하지만 6일 만에 숙제를 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는 다 기억나지 않아요. 원래 알던 대로 품. 아니,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원래대로 품.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이에 기억력을 잃지 않게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온라인 테스트 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기상 테스트도 그 온라인 테스트 보는 프로그램에서 봐요. 온라인 테스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기에 복습 테스트가 6문제에서 8문항. 복습 테스트. 사실은 여기 와서 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 근데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냥 태블릿이 있으면 온라인에 접속이 가능하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면 매일매일 30분 동안 이 테스트를 보게 되면 어차피 복습 배웠던 내용이니까 기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온라인 테스트를 보게 시킬 거예요. 이것도 애들 5일 중에 이틀만 봄. 나중에 가서는 그 사이트 들어가지도 않음. 그럼 그걸 보게를 억지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남아서 하고 감. 남아서 해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아무리 늦게 끝내도 11시 뒤에는 끝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남아서 해야 되는데 못한 녀석들이 있죠. 제가 개인 번호 애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이게 코로나 첫 해 터졌을 때 제가 했던 짓이에요. 최소한 이걸 1, 2월 달에 무진장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관리해 볼게요. 아마 이 관리 시스템은 3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에 7월 달에 작년하고 커리큘럼이 좀 달라져요. 기출 총정리. 왜냐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주거든요, 선생이. 아이들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녀석들 대다수 선택 과목 뭐죠? 미적분이죠. 내신도 뭐 보죠? 미적분 대다수 보죠. 아이들 미적분 위주로 공부함. 아이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수험수투보다 미적분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렇게 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학원 다니고 수험수투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럼 그랬을 때 대다수 많은 학원들이 저 7월 달부터 뭘 하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그럼 애들 시험 조짐. 이유는 애들은 시험 보는 요령도 없어요. 시험 보는 첫 번째 요령이 뭔지 아세요? 선택 과목부터 푼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쭉 나오겠죠. 그럼 23번부터 쭉 풀어요. 그다음 막히면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딱 풀다 보면 한 20번대 정도 오잖아요. 그럼 한 3, 40분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럼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뒤에 10문제가 남은 거랑 뒤에 4문제랑 남은 거랑은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다르다고요. 시험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이 안 잡혀져 있으면 시험을 잘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저 시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볼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 그러니 6주 정도 니들이 다시 수험수투가 됐든 또는 미적분이 됐든 선택 과목이 됐든 이걸 총정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준비를 해놓자. 그럼 8월부터 파이널 들어가겠죠. 아마 8월 중순부터 파이널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딱 1년 해봤어요. 작년 말고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아이들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냐면 70점 정도 나와요. 제 시험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96 받은 애도 있겠죠. 그리고 현역 애들의 대다수는 아까 84점 언저리라고 말씀드렸죠. 84점 언저리면 22번, 30번 구경도 안 함.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 그걸 부여잡고 있다가 앞에 거 계산 실수하느니 그거 두 개 문제를 포기하고 검토해서 틀린 걸 고치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음. 이게 전략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30번 문제 해설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수업 시간에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다수의 아이들에겐 시간 낭비. 그래서 다시 올해 해설 강의 안 하기로 했어요. 해설지는 제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전 개념을 수업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 수학 1에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삼각함수 활용이 수능 시험에 나올 확률 100%. 적중률 높은 건가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면 시험이 다 코앞에 닥쳐 있을 때는 시험이 반드시 출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 실제로 보기는 하고 100분 정도 시험 보고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2시간이 흐르겠죠? 그럼 1시간 반에서 어차피 끝나고 남을 거니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그때 약점 체크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실전 개념, 문제풀이,
총정리, 그 다음에 약점 체크. 요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준킬러. 아마 3월달부터 준킬러가 3개 정도 진행되게 될 거거든요. 어찌됐든 공부는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입니다. 감사합니다.